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과 영어가 만나는 장, 여러분의 수학 멘토 수영장입니다. 오늘은 입체도형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도형은 영어로 solid라고 표현을 합니다. 입체도형이라는 단어가 solid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solid라는 단어는 과학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체, 액체, 고체와 같은 단어를 배울 텐데요. 그때 고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단어도 solid입니다. 수학에서 solid는 입체 도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체 도형을 배우다 보면 평면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도형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각기둥이라든지 각불과 같은 입체 도형은 평면 도형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평면 도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둥근 부분이 있는 입체 도형들, 예를 들면 원기둥이라든지 원뿔과 같은 도형들도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도형은 각기둥인데요. 각기둥은 영어로는 prism이라고 합니다. 각기둥을 영어로 prism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각기둥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보시면 직육면체가 있네요. 직육면체의 이 부분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하죠. 꼭지점은 영어로 vertex라고 합니다. 평면 도형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텐데, 꼭지점이라는 단어는 vertex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꼭지점이 2개 이상일 때는 복수형을 사용을 하는데, 꼭지점 vertex의 복수형은 vertice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vertex의 복수형 vertices. 예를 들면 이 모양은 8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This shape has 8 vertice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로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 평면 도형, 삼각형이나 사각형과 같은 평면 도형에서는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을 변이라고 했는데, 입체 도형에서는 변이라고 하지를 않고 모서리라고 합니다. 모서리는 영어로 edge라고 합니다. 모서리라는 단어는 edge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모양은 모서리가 위에 4개, 밑에 4개, 그리고 세로로 이렇게 4개가 있어서 모두 12개가 있습니다. 이 모양은 12개의 모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This shape has 12 edge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로 이 직사각형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면이라고 하지요. 면은 영어로는 face라고 합니다. face라고 하는데요. 직육면체는 면이 6개가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This shape has 6 face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면 중에서 특별히 이 아래에 있는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우리가 밑면이라고 하죠. 밑면은 영어로 base라고 합니다. 밑면이라는 단어는 base인데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배울 때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됩니다 라는 표현을 배웠을 텐데요. 그때 삼각형의 밑변에 해당되는 단어도 base였습니다. 입체도형의 밑면에 해당되는 단어도 base입니다. 이번에는 각기둥의 이름을 모양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기둥은 삼각기둥이죠. 삼각형이라는 단어가 triangle이죠. triangle의 형용사가 triangular인데요. 그 triangular라는 단어를 이용을 해서 삼각기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삼각기둥은 영어로 triangular prism 이렇게 부릅니다.
triangular prism 이렇게 부릅니다. 삼각형 모양의 각기둥이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로 직육면체인데요. 이 직육면체도 모양이 이런 모양이 있고 이런 모양이 있어서 가끔 책에서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림을 두 개를 그렸는데, 이 밑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라는 단어는 rectangle이었습니다. rectangle의 형용사 rectangular를 이용해서 밑면이 직사각형인 직육면체는 rectangular prism 이렇게 부르고, 밑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 이러한 직육면체는 우리가 정사각형이라는 단어가 square이었습니다. square prism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모양을 rectangular prism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특별히 밑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일 때는 square prism, 밑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일 때는 rectangular prism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입체 도형은 정육면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사위의 모양의 입체 도형 정육면체인데요. 이 정육면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정육면체는 영어로 큐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색깔 6면 이렇게 색깔 맞추는 그 모양을 그 도구를 큐브라고 하죠. 모양이 정육면체 모양이어서 큐브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참고로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일 때는, 오각형이라는 단어가 펜타곤이었죠. 펜타고널 프리즘 오각기둥, 육각기둥 헥사고널 프리즘, 팔각기둥 옥타고널 프리즘, 밑면의 모양을 이용해서 각 기둥의 이름을 붙이는데요. 혹시 지금 이런 사각형, 오각형, 또 이런 육각형과 같은 단어들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지 않으시면 제가 다각형의 이름, 또 사각형의 이름 관련된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각 기둥의 구성 요소 그리고 각 기둥의 이름을 모양별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각 기둥을 공부하다 보면 보게 되는 단어가 있어서 몇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건널비인데요. 건널비는 영어로 surface are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면의 넓이라는 뜻이겠죠. surface area, 건널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피는 영어로는 volume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volume이라는 단어가 수학에서 부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각 기둥의 부피는 밑면적 곱하기 높이 이렇게 배우셨죠?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영어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밑면이라는 단어가 base였으니까 base area, 높이라는 단어는 height라고 합니다. 부피는 base area 곱하기라는 표현 times 이렇게 표현을 하죠. height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The volume of a prism is the base area times height.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간단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라. 간단하게 surface area 해서 SA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surface area는 6개 면의 넓이가 되니까 밑면이 5 곱하기 2에서 2개가 있으니까 20,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2개의 직사각형 6 곱하기 2 하면은 12가 왼쪽에 하나가 더 있으니까 24가 되겠네요. 그리고 앞면과 뒷면 5 곱하기 6, 30, 30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있으니까 60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숫자를 다 더해보면 104가 나옵니다.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The surface area is 104 square centimet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볼륨, 즉 부피를 구해보면 부피를 구하는 식이 base area times height니까 base area, 밑면의 넓이는 5 곱하기 2에서 10이고 높이는 6이죠. 따라서 10 곱하기 6 하면 60이 되고 단위는 cm가 3번 곱해지니까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참고로 이 세제곱센티미터는 영어로 cubic centimeter라고 읽기도 하고 centimeter cube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The volume is 60 centimeter cub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 입체 도형 중에서 각기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영장에서 놀자!